이제 대통령에서 파면돼서 민간인,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또 그동안 누리던 특권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죠.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는 수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특권 예우에 관한 문제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연금 문제인데요. 정상적으로 퇴임을 하면,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퇴임을 하게 되면 그 퇴임 전 연봉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대통령 연봉이 지금 현재 윤석열이 최근까지 받던 것이 이제 연봉 2억 6,258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월 1,53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월 1,533만 원. 예. 아이고, 그 반만이라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파면됐기 때문에 이러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금전적인 손실이 엄청난 거죠. 그러게 그걸 못 참고 도대체 왜 그 비상계엄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감옥에도 가고 재판도 받고 대통령 측에서도 쫓겨나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자, 두 번째로 경호 문제인데요. 원래 이제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정된 경호 인력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10년간 경호를 받는데, 파면된 대통령은 그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요. 다만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경호처 책임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서 및 운전기사인데요.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주고 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보통 비서 3명, 운전기사 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시 탄핵됐기 때문에 한 명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사무실 및 차량 지원. 퇴임 후에 공적인 활동을 위한 사무실과 차량을 지원하는데 파면되면 역시 이러한 혜택도 사라집니다. 건강관리도 있어요. 국립병원과 국립병원, 국립대학병원 이런 데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건 역시 파면당한 대통령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기념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파면 당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뭘 기념하겠어요? 응? 뭘 배울 게 있겠냐고요. 그 다음 해외 출장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할 때 여비 및 경호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역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국립묘지 안장인데요. 정상적이라면 당시에 국립묘지에 붙일 수가 있는데 파면당한 경우에는 국립묘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큰 것만 살펴봤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손실이고 손해를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윤석열을 기다리는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그동안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출을 당하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먼저 내란죄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것을 바탕으로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곧 재판이 진행되겠는데요.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나 추가 수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경찰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막아서고 저지한 이런 행위들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윤석열이 불법적인 지시를 한 행위가 드러나면 역시 추가로 또 기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외환죄를 살펴보면요. 외환죄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 공모하거나 결탁해서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행위를 한 그런 범죄 혐의를 얘기하는데요. 형법 92조에 외환유치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인데요. 전단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전쟁의 실마리, 전쟁의 시작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단을 열게 한다 이러면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항적한 자, 이런 표현인데, 항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이제 적대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대한민국에 맞서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죠. 북한군의 도발을 유도하고 또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 구체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행위, 드러나지 않은 행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관련된 조항이 또 형법 99조에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인데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또 그 결과물이 있었는지, 또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그 결과물이 사실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행위, 말하자면 실제로 어떤 뭐 전쟁이 사실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또 국지전 도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뭐 외환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형법 101조에 예비 음모, 선동, 선전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형법 92조 외환유치, 99조의 일반 이적과 관련해서 그런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이 안 됐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세웠거나 그러한 음모를 했다면 그것 자체로 이런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간접적인 증거로는 노상원 수첩이 있잖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이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마쿠에서 여러 가지 공작을 꾸민 그런 인물로 드러나 있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서 정보사령관, 현직 정보사령관을 젖혀두고 본인이 그 이상의 지시를 내리고 그 군인들을 막 동원하고 했죠. 노상원의 수첩에 보면 뭐 NLL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고, 군에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 또는 뭐 전현직 법조인 또는 뭐 진보 진영 인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NLL 근방 뭐 해상으로 끌고 가서 해상에서 사살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계획까지도 세웠는데, 그 과정에 이제 북한에 협조를 구한다거나 또는 북한으로 하여금 사살하게 하는 공작을 꾸미려 했다는 거죠. 이러한 계획에 과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을 했는지, 김용현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면 윤석열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용현이 과연 그러면 이런 계획을 윤석열한테 보고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집행을 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려지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인데요. 뭐 잘 알려진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그런 혐의가 드러났잖아요. 본인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부인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또 김건희 씨도 깊숙이 연루돼 있고요. 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또 몇몇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또는 지방선거에 개입한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김건희 역시 윤석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것이 이제 밝혀져야겠죠.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지금 개입한 그런 흔적이 드러나 있거든요. 이종섭 장관이 그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원래 경찰의 수사기록을, 그 법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기록을 이첩하려던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지시하기 직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죠. 지난번에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비서관실에서 했다면 윤석열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그런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과정,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도 이제 밝혀져야 할 내용이고요.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것도 대통령의 뜻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도 이것도 이제 또 밝혀야 될 사안입니다. 또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낸 것은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그 다음 고발사주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준성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 고발사주 사건 자체가 윤석열의 지시로 진행됐을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직권남용이나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인데요. 여기는 뭐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도 공범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뭐 그 통정매매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시세 조종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대법원이 주가 조작 관련자들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김건희처럼 전주 노릇을 했던 그 계좌를 빌려준 거 있잖아요. 주가 조작 세력한테. 그리고서 이제 일정한 이익을 취한 건데요. 이런 비슷한 손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손모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김건희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도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의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희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밖에 대통령실 이전, 관저 선정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는 수사 내용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특권이 사라진 만큼 수사기관이 일반인과 똑같이 공정한 수사를 벌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식의 구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